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28페이지 예제 17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빈혈이랄지 이런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건강 이런 부분은 사주팔자로 보는 건 한계는 분명합니다. 다만 오행에 있어서 조리가 좀 깨진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 보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근본적으로는 일단 병원이나 의사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 팔자도 지금 빈혈과 관련된 팔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간 기준 신금이 미월에 출생하고 자신은 축토에 있죠. 그리고 시진은 무술, 그러니까 토다매금이죠. 토다매금. 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토성 우리가 3개 이상이면 난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난동 하는 것들은 좋지 않은 거죠. 팔자에서 목이 와서 극토함이 없으니 소토라고 하죠. 소토. 이렇게 흙을 제대로 쓰려면 흙을 바람이 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말뚝 가지고 흙에다가 꽂아서 말뚝을 이렇게 흔들면 흙이 조금 틈이 좀 벌어지고 거기에 공기도 들어가고 해서 작물도 심고 하는 좋은 쓰기 좋은 용도로 변하는 그런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토는 소토해야 된다. 소토. 간목이 일단 중요하죠. 소토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극과 소는 좀 다르죠. 소. 개수가 설신하는 것뿐인데 안타깝게도 월간 개수는 시간 모토에게 극합을 긴첩해서 당하는 것이다. 수를 보면은 6월 개수는 본래 상당히 약하며 무토에게 극합을 당하니 오로지 경금에 의지하여만 하는데 경금이 살을 살을 화하고 그것을 생하기를 희망한 뿐이다. 이건 지금 여기서는 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토로 가야 되겠죠. 토는 수의 관살 이렇게 떠났네. 출생년에 9월 병수월인데 병이 경금을 극하여 없애니까 개수의 보신이 없게 되고 경금이 극을 받으니 고열이 지속된다. 경금이 필요한데 경년에 출생했는데 경신년에 출생했죠. 병수월이 되면 경금이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개수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개수가 보신이 없게 되고 경금이 극을 받으니까 고열이 지속된다. 경금이 손상을 입을 때는 개수도 손상을 입는 것. 보신이 그러니까요. 개수 식신이 손상을 입으니 도리어 그러니까 개수를 극해하는 토의 열성인자죠. 이 개수는 식신이기 때문에 입이죠. 식신은 신체 부에서 입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좋지 못하니 젖을 토한다.
발열하고 토하기도 하니 병원에 가서 진료하지만 고열이 물러가지 않는데 의사는 빈혈이라고 진단한다. 신유년 3월 임진월에 그래서 출생 때부터 고열에 빈혈까지 겹쳐서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겨 지능이 부족해졌다. 식신이 극을 입으니 총명재지가 극을 입는 것이고, 또한 수는 지를 관장하는데 수가 부족하니 지능이 부족하다. 꼭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현 상태가 약간 지능이 저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반화는 어려운데요. 근데 희기를 따져보고 원천이 있는지 원천이 손상을 받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음양조법을 참고해야 한다. 제가 쓰는 거죠. 주호법으로 한번 보면 좀 더 상황이 분명해지죠. 토성난동, 그다음에 축술미, 삼형, 그다음에 무게합이 있고요. 무토도 합거되고 개수도 합거되죠. 격신은 기토, 그 다음에 용신은 기토를 보호하는 정화. 지금 원국에서는 을목이나 신금이 드러나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화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청용신 경금이 가신 무토를 설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혹시 병화가 오면 병화를 제거할 수 있는 임수가 희신 역할을 하죠. 무토 가신도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무게합으로 묶여 있어서 원활한 작동이 좀 어려운 상태죠. 지금 여기서는 토는 인성난동이고요. 식신이 기신이고 구응신이 식신, 기신을 제거하는 건 인성인데 구응신이 혼잡한 거죠. 난동 상태니까요. 그래서 인성과 식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러니까 열성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비로소 판단력에 문제가 있거나 지능에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오행상 수에 해당하는 것이 끼어 있다면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토, 임수, 경금이 두뇌의 동태다. 가장 취약한 건 개수 식신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상이 항상 기준점이 되고 태극점이 되고 인성은 보조입니다. 보조.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격국론에서는 지능 이런 걸 볼 때 인성을 먼저 보기도 하는데 식상으로 태극점을 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미운 신유년은 기신 개수가 호유가 있으니 식상 두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양법을 한번 볼까요? 음양법. 미월의 신금입니다. 양이 체이고 그래서 음을 용해야 되겠죠. 토월이기 때문에 먼저 목극도 하고 음을 좀 자유롭게 해서 그 음을 가지고 화로 가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 대안으로 그러면 금이 토를 설하고 수를 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무게합이 있어서 토국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음을 상하게 한다. 음이 상하는 경우는 주로 건강을 볼 때 신체죠, 신체, 기능, 신체 기능, 음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이 상하는데 수음이잖아요. 수음. 결론은 위에서 보는 방법하고 유사하지만 보는 각도가 약간 다르죠. 수오행의 손상의 문제. 그래서 식상의 희귀와 호위 문제와 결합하면 어떤 그 지능의 전응화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팔자는 병신부인 을의 병술. 굉장히 지금 내용이 깁니다. 일간으로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 이런 걸 쭉 읽어가시면 을목이 뭐 해월에 생하고 인월에 생하고 해수에 생조를 얻어서 약한지 뭐 강한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뭐 대운의 흐름상 한번 봐주고 이런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리가 부러졌다, 시력이 안 좋다, 뭐 이런 걸 어떻게 보는지 인신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골절, 골격의 손상 이런 것도 있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언제 응기하는지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응기를 볼 때 홀면 선생은 어쨌든 6월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지금 인월도 인이 오고요. 신월도 지금 신이 오기 때문에 인신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인월도 인신충이 이루어지고 신월도 인신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버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그러면 인월하고 신월하고 뭐가 다른 건지를 깔끔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신 이론을 보호신 해수가 보호되는 해수가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는 건지를 지금 봐서 그 보호신이 무너지는 손상되는 경우를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인목이 해수를 보호하는데 지금 술토가 긴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토가 해수를 극하고 있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갑인월이면 당연히 인이 지금 동하는데 인이 본래의 금극목은 경금도 있고요. 그래서 경신주가 녹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승부상으로는 목이 금을 이기기는 어렵죠. 거기다가 대운이
지금 정축. 축은 금의 고죠. 그래서 비록 원국에서 인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월의 금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과 금이 이렇게 충을 하고 있어서 목이 경한 금한테 승부상 완전히 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목은 합이 있고 또 화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목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금에게 금의 극을 이겨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손상을 입는다. 병화가 도리어 여기서는 또 금을 극해서 목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화가 도리어 무토를 생하게 되고, 무토는 또 경금을 생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식상도, 그러니까 병화 상관도 책임이 있다. 상관은 천방지축으로 부주의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김효년, 대운이 지금 병자대운인데요. 그때 시력에 문제가 있어 안약 처방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까지 하여튼 이렇게 신체의 어떤 구조와 이상,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명리학 상담하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것은 시험 문제와 이성 문제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년에 와서 물어본 건데요. 이모년은 병자운이죠. 임수 정인이고, 정인은 공부, 졸업장, 연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공부는 굉장히 부지런히 했는데 시험은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유년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데 전년 신사년 병화를 합하니까 병화가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신금이 작용을 못해야 병화가 살아나는데, 지금 병화는 이모년에는 합하고는 또 다르게 극을 받죠.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합을 당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모년 당년도에는 극을 당했기 때문에 병화가 2년 연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병화는 상관이고 재능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좋게 발휘되는 사주인데 좋게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런 분야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측면으로 발현되면은 시험이 안 되거나 어디 가서 선발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식상이 인의 극을 받아. 식상을 좋게 써야 되는 사주인데 인의 극을 받는 거죠. 이 사주는 원래 재가 식상을 설하고 있는 상태라서 식상이 지금 원활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식상이 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서 내 그 활동의 어떤 결실이 맺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유형, 무슨 자격증을 따서 뭔가 어디로 그런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움직여서 뭔가 그걸 손에 쥐고 싶어하는,
돈이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런 유형이 더 쉽죠. 노력을 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람은 지금 식상이 관사를 극하고 있는 거죠. 식상은 내 몸의 정화잖아요. 정화, 엑기스. 내 몸에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외부에서 극해오는 관살이라는 것을 내가 제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때의 식상과 관살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관살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는 심성이죠. 그러니까 관살을 식상으로 누른다고 해서 그 관살이 굴복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식상이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관살이죠. 그래서 항상 식신으로 관살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양쪽 다 역량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서로 좋은 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는 한다. 이성인연은 어떻게 볼까? 이성인연은 일단 관살 위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임신월에 남자친구를 알게 되고 계유월에는 헤어지고 갑술에 서로 다시 만난다. 임신월에 영국에 짧은 유학 코스로 갔다가 거기서 같은 나라의 학생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사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만남은 적고 헤어짐은 많다. 상관으로 관살을 견제를 하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 상관의 그런 역할이 방해받고 있는 경우는 관살을 내 것으로 원활하게 만들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성관계에서는 그렇게 매끄럽게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사주구조는 아니다. 주어법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격신은 재성입니다. 재성. 그리고 격신을 보호하는 병화. 경금이 바로 설을 하기 때문에 경금을 극해서 없애야 되겠죠. 앞에서 보호신이니 뭐니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기토가 지금 원국에는 없습니다. 가신이 없어서 그게 기토가 오면 뭐 을목이나 신금이 가능한데 이제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만 놓는 거죠. 근데 신금이 오면 병을 합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금이 기토가 없는 상태라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을목도 이제 귀신이긴 한데요. 원래는 신금이 청용신이면 개수가 신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이렇게 됐죠. 희신, 개수. 그런데 그래서 을목이 귀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수도 없고 신금도 없고 그러면 또 기토가 오면 을목이 있으면 을목도 희신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 및 학력은 식상의 중심이죠. 그래서 병화 상관과 무토를 본다. 학력이 높다. 월 인해합으로 합류 상태 합이 풀리면서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임수가 오는 년에 공부는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임오년 5는 오술 화국이고요.
병화를 중심으로 보는데 임수가 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성인연은 관살 중심으로 보죠. 경금이 원국에 있고 육친을 볼 때는 지장간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신금도 있죠, 사실은. 술 중에 신금도 있죠. 그래서 병화, 경금도 귀신이고 병화를 써서 경금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죠. 병화, 무토, 신금. 병화대운에 남자 인연이 온다. 또 병화대운 신산인에 당연히 신금이니까요. 온다. 분명히 이렇게 미리 주호법의 그 강점은 육친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 육친을 선정한 다음에 언제 육친이 드러나서 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사년 이 편관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사를 중심으로 보아서 경금은 기신이고 신금은 희신이기 때문에 신사년에 오는 것이다. 그 전에 경진년 되겠죠. 경진년 안 왔잖아요. 경진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유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 원국에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국에 있으면 비록 유년의 관할 구간 그리고 유년의 제약이 있더라도 6월간이나 6월치가 원국에 있으면 바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간합을 이루는 경우 또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앞에 설명드렸죠.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을묘, 기묘, 개해, 갑인. 종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그 합의 문제가 있죠. 조금 자세히 보면은 개수가 묘월생이고 연주는 을묘, 그다음에 시주 갑인, 일진 해수, 목세의 종함이 분명하다. 일반인들이 범하기 쉬운 착오는 목이 상당히 왕하니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목을 극하는 것이 오면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 많은 목이라고 해도요. 이런 현상은 비록 장작배는 칼이 하나뿐이라도 쌓아놓은 목재를 잘라낼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고인들은 이것을 논하지 않고 왕신을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목이 왕하고 목에 종한다고 할 때 그 목을 건드리는 그런 글자가 오면 경노하게 해서 목에도 좋지 않고 목을 건드리는 글자도 좋지 않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결국 양패, 동패, 구상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극목이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금이 매우 약하죠. 원국의 어떤 기운에 비추어서 보면. 그리고 목에 종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금이 와서 극하거나 충하면 목도 왕신이 왕자 충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신이 노하게 되면서 그 왕신의 상태도 일순간 어그러지고
그걸 건드리는 금의 상태도 좋지 않게 되는, 그래서 목과 금이 모두 손상을 받는 거죠. 92년 임신년은 대운이 정축의 축운입니다. 정축의 축운, 임신년. 이때는 정과 임이 합하죠. 그래서 합하면 작용력을 상당 부분 감축되기 때문에 신이 와서, 유년 신이 와서 충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신년 7월 무신월에 천간의 무토가 임수를 극하죠. 그래서 임수가 작동을 못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수가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대운 축토가 작동하고, 그때 또 이거 토잖아요. 그러니까 수 기운이 굉장히 없어져 버린 시기에, 그래서 충하는 것을 중간에서 완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금과 목이 닫히고, 목은 시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고 지지에 있기 때문에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하죠. 정축은 임신년. 이걸 주보, 아까도 6월 중심이었잖아요. 6월. 철저 6월 중심입니다. 주보로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격신은 을목이고요. 간목이 같이 왕하죠. 그래서 간목을 설하는 병화. 인중에 있는데 이거 영역이 좀 약하죠. 그리고 임수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토. 이게 주보 취용한 겁니다. 정축운을 먼저 보면 정화는 기신이죠. 을목을 설하니까요. 지지, 대운지, 축토는 동주의 정화를 설하는 것, 그런 역량에서 희신입니다.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임신년, 임수는 기신이죠. 본래 병화를 그냥 기신입니다. 그리고 정화를 합하죠. 근데 정화를 합거하면 흔히 간합이면 그냥 합거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합거와 합류를 구분합니다. 임신년이 정축운의 정화를 합하는 것은 정화가 합류되는 겁니다. 왜요? 축토의 정화가 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설이 있는 경우에 합을 하면 그 극설로부터 해소가 되는 합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작용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을 설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대운 간 정화가 이제 움직여서 을목을 설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축토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임신년에 임수가 기신이고 신금은 갑, 목을 충하는 것은 제거하는 거죠, 원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충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병화로서 우리가 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으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유년 때문에. 병과 무를 동해서 흉하게 되는 거죠. 임수 겁재가 인성의 흉상을 가지고 오니까, 이건 지금 격신 대비 인성이죠. 보호물, 겁재의 흉이, 그다음에 인성의 흉이, 보호물과 관련된 문제. 인성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 장구, 그런 거잖아요.
또 지지 신금 인성은 관성의 흉상이니까 분명히 보호물로 인한 것. 교통도구, 보호물 뭐 이런 거잖아요. 유년의 정임합, 대운정화는 다행히 합주무력하다. 작용력을 갖고 있지만 합주는 무력하다 이거죠. 격신의 유예를 가하지는 않는다. 설을목을 하더라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생명의 지장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무신월, 무토로 임수를 극하니까 유년 임수는 작용 불가. 무는 원국의 직접 작용. 갑기합에서 합에서 갑목을 해소시켜 버렸죠. 원래 갑목은 가시이잖아요. 그래서 갑을이 혼잡되는 흉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6월 신금은 유년지 신금이 발동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원국의 인목을 충한다. 예, 그런 건 여기 똑같죠. 병화무토의 손상이 심각하니 응기가 되는 거죠. 금목이 상전이면 골절상 일반적이다. 다만 금국목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희신병화를 제거하는 흉성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신충으로 기신이 제거된다면 길상인이 골절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인신충에서 무조건 골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축은 임신년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보면 유년간 임은 대운 정을 합하죠. 대운 축토도 동주로서 작용력을 갖게 됩니다. 무신월이 되면 유년 임이 작동 중단이 됩니다. 다만 6월지 신은 작동 가능하고 다시 동주 임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간합을 하기 때문에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화가 다시 정화를 건드리는 역할을 다시 해주니까 대운 축도 작동을 한다. 동정을 항상 동정을 항상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지가 있는데 지가 동하면 간이 쉬고 있는 기간이라도 같이 동하고요. 간이 동하면 지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같이 동한다. 이렇게 일체로 움직인다. 천간은 동하는데 같은 간지 조합에서 지지는 쉰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연유로든 천간이 동하면 지지도 동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월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간이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지지가 움직이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지가 움직이는데 천간이 쉬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그 천간은 완전히 멈춰 있지는 않고 암중으로 작용한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지는 한 조합으로 우리가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좀 설명을 좀 건너뛴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너무 한 곳에 더 오래 있으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